예술로 수행하는 가을 앤드 박소연. 가을비가 더 짙은 가을을 재촉할수록 마음의 방황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예술이 건네는 위로의 슬그머니 기대어 보는 것 말고 별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 어찌할까. 회고전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프리즈와 키아프를 주축으로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예술 관련 행사로 분주했던 것은 예술 종사자들과 언론만은 아니었다. 그들 못지않게 어쩌면 더 부지런히 구석구석을 누볐을 관람객들의 일주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을지나잇에서 삼청나잇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9월의 밤들을 달리고 나니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 사이로 어느새 서늘한 가을의 기운이 파고들었다. 가을이라서 거기에 한바탕 잔치도 끝났으니 헛헛한 마음이 밀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아트위크에 쏟아지는 전시 정보로 예술 과부하가 걸려있는 사람들도 반대로 너무 북적여서 오히려 피했던 사람들도 예술과의 거리를 어떻게 둘지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넘치게 채웠으니 적당히 비워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면서도 놓칠 수 없는 전시들을 차곡차곡 찾아 나서며 내 일상에 예술이 왜 필요한지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우리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는 여름같이 강렬한 작품보다는 오랜 시간 그 의미를 헤아리며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을 곁에 두고 위로받고 싶은 계절에 접어들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물방울이라면 우리 마음에 스며들기 더 좋을까. 형형색색의 물방울, 말랑한 물방울, 초현실주의 물방울, 영적인 물방울까지 각양각색의 물방울들은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타오르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파고든다. 물방울 화가로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번 전시는 그의 물방울 회화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와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물방울을 집착에 가까운 정신적 강박으로 그려왔다. 내 모든 꿈, 고통, 불안의 소멸, 어떻게든 이를 그려낼 수 있기를 바라며라는 작가의 자필 메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창열은 50여 년을 한결같이 물방울에 천착했다. 그는 왜 하필 물방울이었을까? 그는 6.25 전쟁 중에 중학교 동창 120여 명 중 절반이 죽었고 그 상흔을 총알 맞은 살갗의 구멍이라고 생각하며 물방울을 그렸다고 물방울의 근원을 밝혔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고통과 불안을, 아픈 기억을 물방울로 지워내며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가 그리는 물방울은 모든 기억을 지워내기 위한 것이며 그가 물방울을 끊임없이 그려낸 과정이 마음을 다스리고 비워내기 위한 일종의 수행적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영롱한 물방울에 담긴 의미를 떠올리니 물방울 앞에 선 우리에게도 작은 위로가 전해진다. 각자의 고민과 아픔들도 이 물방울로 지워내며 좀 더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안소니 맥콜, 2006 설치 전경 포토 바이 줄리오 부어노. 안소니 맥콜의 전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수행을 이끌어낸다. 그의 작품인 스카이라이트는 빛, 공간, 시간, 여기에 관람자의 경험을 통합해 특별한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어두운 방에 들어서면 매우 강한 빛이 천장에서 떨어지는데 이 투사된 빛은 원뿔 형태의 입체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빛이 만들어내는 작은 공간 안에 앉으면 저절로 가부좌를 하게 된다. 빛의 장막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나와 또 다른 내가 분리되는 것 같은 또 다른 혼동이 일어난다. 그 모든 것이 빛처럼 부질없이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푸투라 서울에서 진행된 안소니 맥콜의 전시는 아쉽게도 9월 말에 끝난다.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눈을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를 따라가도록 유도한 그의 작업에 빠져들며 잠시나마 마음을 수련할 수 있었다. 일본 나오시마 고우신사 터널 끝 풍경. 일본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의 한츠쿠소에서도 한 줄기 빛을 만날 수 있다. 장노출 기법의 사진으로 잘 알려진 사진예술가이자 건축가인 스기모토 히로시는 바다가 보이는 귤밭을 매입해 매일의 날씨 변화를 관측하는 의미의 츠쿠소를 짓고 복합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이 에노우라 츠쿠소에는 좁고 어두운 터널이 있다. 반대편의 빛을 향해 홀린 듯이 걸어나가면 푸른 바다가 기가 막히게 펼쳐진다. 짧은 순간이지만 설렘으로 가득 찬 발걸음과 희망을 담은 눈빛으로 마음이 황홀해졌다. 표현 방법과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맥콜의 빛이나 히로시의 빛,
모두 어둠을 경험해야만 그 진가가 더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우리의 삶과도 닮았다. 어둠이 있기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어둠이 있기에 더 밝은 곳을 희망하게 되니 말이다. 스기모토 히로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호 신사의 지하석실로도 초대한다. 손전등에만 의존한 채 어두운 통로를 지나면 그 끝에는 빛나는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어둠의 시간을 지나기에 더 탄성을 자아내게 되는 빛의 풍경이다. 일본 세토 내해의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 위치한 고호 신사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신사를 복원해 명상과 사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해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이해란 일본어로 집을 의미하는데 오래되어 버려지거나 쓸모를 다한 일본의 전통 가옥과 현대 예술이 만나 과거의 전통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우리의 일상으로 되살려낸 것이다. 또 다른 이해 프로젝트의 하나인 미나미데라는 빛의 마술사 제임스 터렐과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협업한 공간이다. 전통 목조 건물을 재해석한 안도 타다오의 공간 내부는 암흑 그 자체이다. 너무 어두워서 손을 뻗어 벽을 훑어야 간신히 이동할 수 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는 것인지 서서히 희미한 빛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저 빛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헷갈리는 가운데 어둠과 적막 속에서 나의 신경과 감각이 전부 열리며 내 안에 무언가를 마주하는 영적인 체험이 신비롭게 일어난다. 빛을 통해 나란 존재를 또렷하게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다. 한동안 버려진 어둠의 섬이었던 나오시마는 어떻게 예술을 통해 빛나는 곳으로 거듭났을까? 과거 구리 재련을 하던 이 섬은 재련 사업이 쇠하자 섬도 함께 쇠했다. 영원히 묻힐 위기의 나오시마 섬은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섬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의 신념과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손길 덕분이었다. 이제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과 이에 프로젝트의 공간들이 섬 곳곳에 흩어져 예술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는 3년마다 열리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가을 시즌이 10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려 나오시마 섬을 비롯한 세토 내의 여러 섬들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믿기지 않지만 올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고 나이에 쫓기고 일상에 쫓기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거나 삶의 의미를 헤아리는 여유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가을 햇빛에 잠시 몸을 맡기거나 길어진 밤의 고독을 유영할 때 현실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감성은 고개를 든다. 가을비가 더 짙은 가을을 재촉할수록 마음의 방황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예술이 건네는 위로의 슬그머니 기대어 보는 것 말고 별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 어찌할까. K미술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의 왕눈이 호랑이와 갓을 쓴 까치 캐릭터도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상품관으로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캐릭터를 닮은 까치 호랑이 배지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한국 전통 민화인 호작도에서 비롯된 박물관 굿즈다. 실제로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 역시 호작도에서 영감을 받아 이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한다. 호작도 호암미술관 소장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남긴 백범 김구 선생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다. K-팝과 K-드라마의 열풍은 K-푸드와 K-뷰티 등으로 확장돼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더 끈끈하고 깊게 파고들고 있다. 사그라들법도 한 K-팝의 인기는 혼문으로 강화되었다. K-팝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와 정서를 담아낸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 속 아이돌 그룹인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노래들을 현실의 아이돌들이 경쟁적으로 커버하고 있다. 골든이라는 곡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는데 전 세계 어린이들이 지겹도록 따라 불렀던 겨울왕국의 Let It Go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왕눈이 호랑이와 갓을 쓴 까치 캐릭터도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상품관으로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캐릭터를 닮은 까치 호랑이 배지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한국 전통 민화인 호작도에서 비롯된 박물관 굿즈다. 실제로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 역시 호작도에서 영감을 받아 이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한다. 호작도는 호랑이와 까치를 함께 그린 민화인데 호작도 혹은 자코도라 불린다. 호랑이 그림에 까치가 등장하는데 19세기 이후 우리 민화에서는 까치의 존재감이 더 커진다. 원래 호랑이는 악귀를 쫓는 수호신으로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상서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다. 더 당당해진 까치와 상대적으로 우습게 그려진 호랑이의 모습이 익살스럽게 보인다. 일반 백성을 상징하는 영리한 까치와 조금 모자란 듯 보이는 양반. 호랑이로부터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아낸 우리 조상들의 해악과 통찰을 엿볼 수 있다. 호작도의 까치호랑이 배지 이전부터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나 소형 백자 다랑아리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난해 박물관 관람객 순위 세계 6위의 기록도 가뿐히 넘어설 기세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 반가사유상 국보 제78호, 제83호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 또한 이곳을 찾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면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무릎에 올린 채 깊은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는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만날 수 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하면 모나리자가 떠오르듯이 모나리자의 희미한 미소를 담기도 한 국보 제78호와 제83호인 두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소장품이다. 모나리자를 보느라 정신을 빼앗긴 관람객들과 달리 두 반가사유상 앞에 선 관람객들은 자신의 내면을 두루 헤아리며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전 김수자 작가의 보따리 트럭 마이너스 이민자들과 백남준의 잡동사니 벽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서울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가 진행 중이다.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한국현대미술 대표작 90여 점을 선보이는 이 전시는 한국추산미술, 실험미술, 형상미술, 민중미술을 비롯해 개념미술, 영상미술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찾는 국내 관람객뿐 아니라 해외 관람객들에게도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과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전시라는 생각이 든다. 재작년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이었던 한국실험미술 1960-70년대 전이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약 4개월간 25만여 명이 전시를 관람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앞서 구겐하임 미술관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 단색화의 거장인 이우환 작가의 회고전을 개최했었는데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이 한류와 맞물리며 더 커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전 전시 전경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하이라이트전에서 김수자 작가의 보따리 트럭 마이너스 이민자들을 보기 직전에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의 페미니점 언드 더 무빙 이머지란 전시에서 ANEDDL이 우먼을 볼 수 있었다. 바늘 여인은 뉴욕, 델리, 카이로 같은 대도시의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작가의 뒷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퍼포먼스로 김수자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바늘로 꿰맨 이불보가 확장된 오방색의 보따리를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세계인의 숙명과 현대인의 보편적 감성으로 풀어낸 작가는 올해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셜을 받았다. 김수자 작가의 전시는 서울의 전통 한옥선회원에서 9월 초 프리즈 기간에 맞춰 선보인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득 담은 한옥에서 호흡 마이너스 별자리라는 빛과 색을 변주한 공간 작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크다. 1990년 김포공항부터 도쿄의 거리까지 문어를 담기도 한 소프트 조각을 입고 배회하며 행위 예술을 보여주었던 이불 작가는 작년에 한국 작가 처음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정면 파사드에 롱 TAIL 헤일로 연작 4점을 선보이며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우뚝 섰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담은 이불의 강렬한 작업들은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불 개인전에서 대규모로 만나볼 수 있다. 이불의 더 제네시스 파사드 커미션 롱 TAIL 헤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한국 작가인 양혜규의 전시가 작가의 작업실이 있었던 종로
연건동에서 광복절부터 9월 7일까지 얇은 도약의 나날들이란 제목으로 열리고 있다. 황홀망 연작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관련 도서들과 미공개 소형 조각들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에서 얇고 미약한 한지라는 재료 자체에 대한 그의 탐구를 보여준다. 이배 작가에 이어 프랑스 최초 살인 미술기관인 매그 재단에서 개인전을 연 김민정 작가도 한지로 작업한다. 불에 태워진 한지를 지그재그로 쌓아 올린 연작을 포함해 서예와 수묵화,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다양한 작업들을 삼청동 갤러리 현대에서 만날 수 있다.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열리는 안규철의 개인전 12개의 질문은 매일의 관찰, 글쓰기와 질문이 꾸준히 쌓여 어떻게 작가의 사유와 작업에 녹아들었는지 그동안의 작가의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9월 초 프리즈 기간을 전후로 한국 작가들의 전시가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기획으로 열린다. K-아트도 K-팝처럼 경계를 넘어 더 뻗어나가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전시장을 다녀야겠다. 맹렬했던 여름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팔목까지 내려오는 긴 셔츠의 감촉이 기분 좋게 감싸는 요즘이다. 극한의 계절을 견뎌낸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올 가을을 예술과 함께 즐겨보자. 피부로 감각하는 예술. 우리의 욕망 아니 피부를 더 드러내야 하는 노출의 계절 여름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미술관이나 공연장에서 예술을 피부로 느끼고 예술과 소통하며 무더운 여름을 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여름과 맞서기에는 너무 뜨거우니 말이다. 쏟아지는 여름 햇빛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피부일 것이다. 양산을 들어도 중동의 여성처럼 온몸을 천으로 두르고 다녀도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기운을 막을 수는 없다. 예술도 우리 피부에 스며드는 햇빛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그러고 보면 예술은 피부처럼 우리 삶과 밀착되어 있다. 그것은 날카롭게 삶을 바라보는 예술가들 덕분이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민한 감각으로 자신에 반응하고 주변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사회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의 짙은 고뇌와 옅은 감정들 역시 놓치지 않는다. 미술관의 어느 작품 앞에서 갑작스러운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나의 기억 너머 피부 깊숙이 존재하던 잔상을 나지막하게 위로하는 것이다. 모든 예술가가 마크 로스코가 될 수 없는 법이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예술의 세계도 치열해지고 동시대 예술가들의 고심은 더 깊어간다. 누군가를 의식하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작가와 작품 사이의 내밀한 연결만으로 작업의 동력을 지속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더 관객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알리스 사라오트 피아노 독주회 예술 이전당. 얼마 전에 예술 이전당에서 있었던 알리스 사라오트의 피아노 연주회는 기존의 클래식 공연과 너무 달랐다. 그랜드 피아노 옆에는 피아니스트 입장 전부터 마이크가 놓여 있는 게 눈길을 끌었다. 공연 끝날 때쯤에나 짧게 소감을 밝히려고 인사용으로 준비한 것일까 생각했지만 피아니스트는 공연 내내 수시로 관객과 소통하며 마치 북토크를 하듯 조곤조곤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존 필드란 작곡가를 발견하고 느꼈던 감정과 존 필드의 녹턴과 베토벤의 소나타에서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를 끌어내느라 연주의 흐름이 끊기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주의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 맨발의 연주자로도 유명한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마다 음악을 즐기는 방식도 패션 스타일도 자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음악은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포용해야 해요.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포용 자체를 중심에 두는 공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음악이 관객들을 어루만지고 포용하며 보낸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 예술이 어느새 내 귀에 내 피부에 스며들어 있었다. 춤을 추듯 신명나게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백윤학 지휘자도 관객에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지휘자의 뒷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관객들과 이런 반응에 화답이라도 하듯 즐기며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공연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었다. 마치 체험형 전시 공간에 온 것처럼 엄숙한 클래식 공연장은 스펙터클한 현장으로 변신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예술가들의 노력 덕분이다.
물론 이런 적극적인 소통 없이도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감동의 연주는 늘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연주자도 다음의 공연에 대해서는 늘 고민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관객들의 피부에 좀 더 스며들 수 있을까? 미술의 세계는 어떠한가?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한 이래 가장 인기를 끌었던 론 뮤익의 전시는 엄청난 화제성으로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열어주었다. 작가는 자신의 기억이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와 혈관, 머리카락, 주름까지 정교하게 묘사된 인물 조각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기가 막히게 우리 모습과 닮은 사람 조각들은 말이 없지만 전시를 보는 내내 관람객들은 말이 많아진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보았던 어떤 전시보다 관람객들의 반응이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 전시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론 뮤익의 무엇이 예술과 교감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관람객들의 입까지 열게 만든 것일까? 론 뮤익, 국립현대미술관. 닭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눈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 팬티바람의 노인의 모습에서 세상아, 덤벼라 같은 일종의 긴장감을 포착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아무런 동요도 없어 보이는 닭을 보니 우리가 벌이는 경쟁이나 싸움이 나 혼자만의 의미 없는 분투인가 생각하게 된다. 다정해 보이는 남자친구의 눈빛은 여자에게 닿아 있지만 여자의 눈빛은 그렇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손목을 꽉 붙든 남자의 손에서 기울어진 관계를 읽는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 미래의 불안을 감지한다. 현실 속 우리의 관계들도 이와 비슷한 처지이지 않나 되묻게 된다. 전시의 끝에는 영화감독 고티의 드블롱드가 담은 론 뮤익의 작업 기록 영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국의 외딴 섬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론 뮤익의 일상은 고립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다. 정밀함을 요구하는 눈알을 만들 때 뜻대로 되지 않아. 내쉬던 짜증 섞인 한숨에 보는 사람도 수정체 안에 갇히는 기분이다. 한 땀 한 땀 빚어냈다는 표현도 부족해서 30년의 작업 기간 동안 마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친 듯 48점의 자식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는 자신만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 뮤익이 보여주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던진다. 우리의 피부 밑에 숨겨진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연진영 작가의 SKINSHIP, PSCENTER. 론 뮤익이 쌓아올린 해골 더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 찍는 관객들처럼 죽음을 맞이했던 존재는 어느덧 다시 살아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연진영 작가의 전시에서 언젠가는 버려질 유행의 흔적들을 발견한다. 구하기도 어렵다는 어느 키링과 그 키링을 복제한 다른 키링들처럼 우리의 욕망들이 발걸음마다 경쾌하게 달랑거린다. 관람객들은 다시 태어난 피부들 앞에서 숨겨진 자신의 욕망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지워내기도 한다. 우리의 욕망 아니 피부를 더 드러내야 하는 노출의 계절 여름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미술관이나 공연장에서 예술을 피부로 느끼고 예술과 소통하며 무더운 여름을 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여름과 맞서기에는 너무 뜨거우니 말이다.